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9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안철수 의원이 오늘 대구를 갔습니다. 자, 대구에 가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서 1등 할 자신이 있다. 전당대회에서 1등이 아니고 결선 투표에서 1등할 자신이 있다. 자, 그게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계속 앞쪽으로 그 1위로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뒤를 뭐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되는데 3파전이죠. 이 상황에서 결선 투표가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이 김기현이 만약에 1위를 하더라도 2위, 3위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가 그 중에서 한 명이 2위를 해서 이 김기현 쪽에는 친윤이 다 지금 이 결집해 있죠. 그런데 비윤 쪽에서 당 대표가 나올 가능성, 그 가능성이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느냐, 그 문제죠. 지금 출마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의 비판을 받고 또 윤심이 또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죠.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나경원 전 의원이 잠행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파전, 그래서 결선까지 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김기현 의원이 이 가반수 50% 이상 득표는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출마를 해줘야 됩니다. 출마를 해줘야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전당대 결선 투표에서 1등할 자신이 있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결선 투표에서. 자,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격, 친윤이 파상 공세를 펼치는데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을 두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윤의 나경원 전 의원 공격에 대해서 집단 린치로 표현할 만한 그런 일들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우호적이죠. 그리고 또 수도권 연대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전 의원이지만 어쨌든 동작에서 지금 다시 출마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수도권 연대론, 인천의 윤상현 의원과 같이 윤나안, 이렇게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수도권 연대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 상태로 나경원이 출마를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물론 안철수 의원에게도 당권을 거머쥘 기회가 생길 수가 있죠. 3파전으로 가서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은. 자, 그런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불출마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했고 재선 의원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안철수 그 의원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죠. 김영환 지금 충북 도지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때 그때 최고위원을 했고, 또 2017년에는 안철수의 대선 기획단장, 안철수 후보 대선 기획단장을 지내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송국근 혼수를 쭉 지켜봐 주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김영환 지금 충북도지사와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면서 어떻게든 그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방송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결국 후보 단일화를 촉구를 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충북도지사로 가 있지만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데, 자, 김영환 도지사가 오늘 나경원 전 의원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가 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SNS에 올렸는데, 제가 그 김영환 그 도지사의 의견에 동감하고 동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나경원 당대표 출마 3불가론, 출마하면 안 된다, 3불가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끼는 뭐 후배 정치인에게 하는 고언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불가론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스북에 당락을 떠나서 나경원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지금의 스탠스와 발언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불가론은 이겁니다. 누가 먼저 요청을 했던 저출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입니다. 기후변화 대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이고 최고로 중대한 문제다. 이 막중한 일을 반납하고 당대표에 나가는 일에 신중했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요청했던 이 이야기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나경원 전 의원이 직접 골랐다. 그 자리를 달라고 했다. 그래 놓고 몇 달 만에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해명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서 그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다. 원래 그 자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몫이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여당 간사가 강기훈 의원입니다. 강기훈 의원은 그 무렵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전 의원 쪽에 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그 문제는 자체를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저출산위원회 위원장 기후변화대사는 아주 막중한 일인데 그것을 당대표, 그것을 반납을 하고 당대표에 나가는 일에 신중해서 했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서면으로 다 제출을 했고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자리를 해임을 했죠. 어쨌든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있다. 그 중차대한 문제를 맡았으면 거기 전념을 해야 된다. 자, 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불가론은 지금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친윤, 반윤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당과 정부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이죠. 임기 초반에 사실 이준석 리스크, 여당 대표가 된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이 정부 여당의 그 집권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정권 초기에 뭐 탄핵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준석 대표가 막아내기는커녕 내부 분란만 일으켰죠. 자, 그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을 하려는데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이 친윤, 반윤 전선이 확실히 지금 갈라져 버렸습니다. 친윤, 비윤. 안철수까지 비윤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딱 갈라져 버리는, 자,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은 김영환 도지사 이야기도 이 상황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심을 얻고 있는 쪽이 있는데 거기에 반윤, 친윤, 반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세력을 지금 형성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세 번째 불출마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지지자가 야당의 지지 위에 서게 돼서 정치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친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확 빠져나가고 있죠. 그 대신에 민주당 쪽에서 응원을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민주당이 응원을 하고, 어떤 시사 프로그램,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봐도 민주당 쪽 패널들, 진보 좌파 성향의 패널들이 나경원을 막 응원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나경원 응원을 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빠지고. 자, 과거에 이준석 사태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일방적으로 응원을 했죠. 그래서 마치 민주당 쪽 대표인지 국민의힘 대표인지 헷갈릴 정도로 민주당이 응원을 했고, 그때도 방송의 민주당 쪽 패널들이 계속 이준석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런 쪽에서 이준석을 계속 부각을 시켰죠.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민주당 쪽의 지지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오면은 유승민을 찍죠. 자, 그런데 지금, 나경원이 딱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데일리한 조사가 있었죠. 거기에 여론조사 공정과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은 거의 김기현 의원에게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긍정으로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김기현이 무려 44.7, 나경원이 20.0%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16.9. 자, 이 상황인데 민주당 지지층, 어제 데일리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그럼 누구를 가장 선호를 하느냐? 유승민이 그대로 1위였습니다. 1위였는데 29.9. 2위가 나경원인데 29.0. 그게 똑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과 같이 나경원을 일방적으로 지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김기현은 여기서 9.2, 안철수는 6.7. 자, 안철수는 한때 문재인 세력과 당도 같이 했는데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6.7. 근데 지금 나경원의 29.0, 유승민과 똑같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게 제가 우려하는 대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패널들도, 지금 민주당 패널들도 나경원을 응원하고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은 정체성이 모호해지죠.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이 이 보수 정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현충원에 가서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하고 본인이 보수의 적통을 내세우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원을 하는 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착화되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참 어둡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한 도지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경로가 그것을 보여준다. 본인이 지지자가 야당의 지지 위에 서게 되버리면은 정치적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큰 정치적 위기를 만나게 된다. 이준석과 유승민이 그것을 보여준다. 지금 한번 크게 생각하고 쉬어가길 빈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에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린다. 선당 후사하길 바란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앞 두 가지 불출마 사유도 그렇지만은 이 세 번째 불출마를 해야 되는 사유, 이 민주당 야당의 지지 위에 서게 되는 보수 정치인,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편지를 소개를 드리면서 아울러 같이 해설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